일단 가까이 오지 마. 네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길래 계획을 바꿨어. 그래서 말인데 상황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살에 들린 것 같아. 동료한테 가서 물 좀 달라고 할게. 금방 올 거니까 괜찮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여긴 왜 왔어? 일단 거기 그대로 있어. 난 금방이면 괜찮아질 거야. 진짜 안 와도 돼. 너 움직이지 마. 손들어. 널 불법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내가 협조하라고 하기 전까진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마. 수갑이 어디 간 거지? 분명 챙겼는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정보가 누설됐을 리는 없는데 누구한테서 들은 거지? 명령이다. 대답해. 둘 다 죽고 싶어서 그래요? 미쳤어요? 그런 곳에서 누나를 제압하면 어떡해요? 정말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난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렸어요. 미안해요. 누나, 왜 또 멍 때리고 있어요? 누나, 진짜 일을 핑계로 신경 쓰이는 일을 감추려 하면 더 빨리 들통나는 법이에요. 일단 이거 받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방금 여기 들어오는데 경찰이 이 진술서를 참고하라면서 누나한테 전해달라 했어요. 부도 건물에서 체포된 범죄 조직원을 신문하고 진술에 따라 조직원의 명단을 복구했다고 해요. 이충재의 이름은 언급됐지만 이호성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진술에 따르면 이호성은 정식으로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외부 멤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감금한 거고요. 이호성을 과격하게 대한 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전에 이충재를 도와 약장사를 하라고 이호성을 협박했다는 사실도 시인했어요. 그 외에도 그중 한 명이 강혁 씨랑 관련된 일을 언급했어요. 수갑을 채울 때 강혁 씨가 조금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낯이 익어서 몇 마디 농담을 던졌대요. 금단 반응에 영향을 받는 약물 중독자들을 적잖게 봐왔는데 증상이 비슷해서 강혁 씨도 약에 취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당연히 헛소리니까 듣고 그냥 넘기면 돼요. 강혁 씨는 거의 다 회복됐어요. 정말 약물을 복용했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병문안 가기 전에 먼저 퇴원할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다녀왔어요. 프런트에서 사탕도 챙겨왔는데 하나 먹을래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한 걸 보면 그날 일로 신체에 영향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사가 아니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강혁 씨가 지금 같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누나도 안심할 수 있겠죠? 다들 강혁 씨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니까요. 누나, 정말 처음 본 거 맞죠? 저기 잠깐 실례할게요. 대화 중이신가요? 제가 잘못 찾아온 건 경찰로부터 변호사님이 절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괜찮아요. 연락 안 주셨어도 제가 먼저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이충재. 우리가 성은 같지만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에요. 경찰이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고아예요. 10년 전 이충재가 절 걷어주고 앞으로는 자기가 내 형이라면서 이호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해 전 12살이었고 이충재는 30대 초반이었죠. 그때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은 건 아니네요. 맞죠? 맞아요. 법을 떠나서 이충재는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입양이 불가능해요. 만약 이충재가 절 집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었다면 그 배후의 세계와도 접촉할 일이 없었겠지만요. 네. 택배센터는 고위층의 간부가 이충재한테 맡긴 거예요. 이충재는 금지 약물, 그러니까 메스칼린을 제작하고 판매했어요. 구매자 중에는 인근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도 많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여기 갇혀 지내게 되거든요. 평생 못 받을지도 모르는 철거 보상금을 기다리면서. 일개 택배센터의 사장이 약을 제작하고 판매까지 한다고요? 어떤 경로로 원료를 구매하는 거죠? 번거로운 일은 조직이 도맡아 했어요. 원료는 대부분 조직이 제공했죠. 약물을 판매하면 조직은 이윤의 일부를 보호비로 받았어요. 정확한 시점은 없어요. 어렸을 땐 우리 집이 다른 집안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에요. 이충재가 평소에 늘 웃는 얼굴이긴 해도 출세욕이 대단하거든요.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약 판매를 도맡아 하게 된 거고요. 절 입양한 것도 조수를 키우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변호사님, 대부분 성년이 된 생일에 선물로 뭘 받죠? 전 상상이 안 가요. 제 생일 선물은 비타민 알약 한 병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도 이젠 다 컸으니까 그쪽 세계의 일을 접할 때도 됐다면서 형을 도와 일하라고 하더군요. 억울해도 어쩌겠어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가지 않겠어요? 네. 사건 당일 밤 이충재가 분신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 언론에서 폭로한 암시장 약물 사건에 대해 알고 계세요?
그 사건 때문에 조직은 이충재에게 수중에 메스칼린을 폐기하고 당분간 몸을 살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폐기 작업은 착오가 생기면 안 되는 일인데 이충재는 요 몇 년 동안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충재는 금지 약물의 제작과 판매에 참여한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죠. 후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나쁜 짓을 저질러 왔다면서 언젠간 누군가가 대가를 받으러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경찰일 수도 이충재한테서 약을 구매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정신 안정을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했었는데 아이러니한 건 메스칼린을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약을 복용하면 환각을 볼 수 있어서 어떤 심리적 부담도 없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날 밤도 그랬어요. 금지 약물을 폐기하는 김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느니 헛소리를 했죠. 전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조직원들한테 이충재를 진정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믿기는커녕 제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서 절 끌고 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들 아시겠죠? 맞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언젠간 다가올 처벌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나이를 들어서일지도 모르죠.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전에 읽은 책에서 사람들, 심지어 악당들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치하고 순수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충재도 그런 게 아닐까요? 오,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읽어봤군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읽은 것뿐이에요. 예전에 이충재가 이웃들에게 약을 팔았다고 했는데 만약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혹은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복수하러 찾아왔다면요? 만약 그때 속죄했다면 적어도 살 기회는 있었겠죠. 운이 좋으면 감형받았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조직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고 이충재는 좀 더 은밀한 방식을 선택했어요. 택배센터를 조사하다가 혹시 금고 못 보셨어요? 찾아도 열 방법은 없으셨겠지만 다들 속으셨군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걸까요? 이충재는 일부러 가짜 송장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송장이 금지 약물을 위해 준비한 물건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충재는 매번 뒷면에 거래 정보를 적어뒀어요. 암호화된 정보긴 하지만 경찰에서 해독하려 한다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계획대로라면 이충재는 언제든지 경찰의 스파이가 되어 감형 기회를 노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죠? 죄송해요. 이충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순 없잖아요. 친한 건 아니지만 경찰한테서 그 아이가 한동안 정처 없이 떠돌았고 지금은 두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실래요? 저도 어릴 때 떠돌이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훨씬 용감한 아이네요. 참,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답... 응? 왜 그래요? 모르는 번호예요. 장난 전화인가 봐요. 전에 택배센터에서 일하느라 업무용 번호를 사용했거든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요. 택배센터 고객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못 받은 거면 어떡해요? 말을 안 하네요. 장난 전화가 다 그렇죠, 뭐. 정말인가요? 네, 안 믿기면 직접 들어보세요. 누나도 이상한 점 눈치챘죠? 그럼 이제 우태양한테 가볼까요? 아니면 일찍 돌아왔다고요?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질 않네요. 사무소까지 데려다 줄게요. 누나가 백운우 씨한테 사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난 우태양한테 다녀올 생각이에요. 선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번 주 휴가 냈잖아요. 급한 일이요? 백 변호사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시는데요. 아휴,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몰라요? 요즘 완전 유명한 사이버 고해성사실이잖아요. 추천 페이지에도 자주 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스트리머가 무작위로 피해자, 아니 행운의 시청자를 추첨해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시청자가 사연을 이야기하면 다른 시청자들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투표하게 돼요. 그럼 기왕 왔으니 선배도 투표해 볼래요?
당신이었군요. 내내 찾다가 탕비실에 한번 와봤어요.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요. 제 생각엔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려고 애쓰기보단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의 사망자를 예로 들죠. 이충재처럼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문이 생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요. 용서하든 하지 않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오히려 모두가 주관적인 답변만 내놓기 때문에 제가 던진 질문엔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해도 안 늦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태양은 어떤가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괜찮다면 우태양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싶네요. 쉿, 소리 낮춰요.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우태양이 묵고 있는 호텔에 있다면서요.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 거죠? 호텔에 있는 건 맞는데 둘 중 아무나 잠깐 와서 도와줄래요? 그게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우태양의 상황을 묻더라고요. 우태양과 면담했던 순경이 떠오른 게 있다면서 찾아왔다고 하네요. 우태양이 신고하러 왔을 때 몸에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해요. 그 순경은 우리가 맡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휘발유 냄새를 맡았다고 해요. 그 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택배센터 뒷문에 잠깐 머물러 있다 도망친 거라면 냄새가 그렇게까진 배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오늘 밤 호텔에서 우태양을 데리고 서로 가서 다시 한번 신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우태양을 풀어줄 건지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았어요. 일단 경찰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신이랑 유신우 씨는 우태양이랑 같이 계세요.
최악의 경우로 우태양이 용의자로 체포돼도 우리는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일단 진정부터 시켜야겠네요. 우태양이 보통 성격인가요? 경찰서로 돌아간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일지. 여긴 어쩐 일이에요? 환풍구라도 찾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여? 환풍구는 저쪽 구석에 있어. 너 정도 체구라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복도에 있는 CCTV를 피해 방을 나가서 비상 계단으로 탈출할 수 있겠지. 그리고 늘 네가 하던 것처럼 하면 어른들한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볼 것 없어.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니까.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이 다시 잡히면 바깥 세상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지거든. 안 그래? 대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어른들을 속이고 우리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수작까지 부리고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처음부터 여기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던 거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잖아요. 휴대폰을 찾고 있던 것뿐이에요. 왜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못 믿겠으면 누구랑 연락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거 잘 됐네. 기대되는데? 아, 배달원이었네요. 프런트에 음식 왔으니까 내려와서 받으래요. 이렇게 된 이상 저랑 같이 내려가 주실 거죠? 내선 전화는 안 거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름을 등록해야 하나요? 견우예요. 아, 제가 적을게요. 이런 일이 있다니.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예요? 병원 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이젠 배달까지 해요? 설마 전설의 아르바이트맨 같은 이런 이미지로 굳어진 건가요? 아니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실래요? 금전적으로 여유롭진 않지만 매일 아르바이트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뿐이에요. 유신우 씨 빼고. 이쪽이 태양이 맞지? 병원을 대표해서 병문안 왔어. 병원에 계신 어머니 친구분들 기억해? 기억해요. 그럼 다행이네. 다들 태양이 네가 여기서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 많이 했는데 병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잘 지내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이런 상황에서 말하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린 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하, 시끌벅적한 게 좋죠. 마침 식사 시간도 다 됐는데 견우 씨만 괜찮으면 태양이랑 식사 같이 할래요? 괜찮아요. 잠깐 얼굴만 보고 바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참, 내가 쏘는 거라 공짜예요. 그래, 이 작은 도련님이 뭐든 시켜줄 테니까 말만 해. 아니요. 전 배달 음식이 있어서요. 그런 음식들이 영양가가 있겠어?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으면 걱정이 된단 말이지. 참, 그거 알아? 여기 있는 변호사 누나가 전에 식중독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대단하네요.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참, 요리는 주문했나요? 메뉴판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코스 요리만 있는 곳이라 주방에 미리 얘기해뒀어요. 그렇군요. 그럼 잠시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태양아, 정말 배달 음식만 먹어도 괜찮겠어? 기름지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병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야. 제가 나름 건강하거든요. 병에 걸려도 버텨낼 수 있어요. 이것저것 따졌으면 진작 굶어 죽었을걸요? 화재? 맞아, 화재야. 호텔에만 있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몇 주 전 교회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거든.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다행? 미안, 내가 실수했네. 사고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저건 회나무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전부 타버렸으니 곧 처분되겠네. 원희에 관심이 많니? 아니요. 전혀요. 원예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학을 배운다던가? 생각해보세요. 병원을 떠난 지 꽤 됐는데도 절 기억하고 사람까지 보내서 보러 왔잖아요. 동경할 만한 직업 같지 않나요? 나도 커서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병이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동등하게 구해주잖아요.
변호사 누나, 제가 소년원에서 나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이 꼭 잠깐 비켜주세요. 급성 중독 반응이에요. 설마 요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호텔에 구급 상자가 있을 텐데 어딨죠? 호텔의 구급 요원이 금방 도착할 거요. 손 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선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응급처치부터 해야 해요. 일단 손 떼라고요. 견우 씨, 아직 당신의 혐의가 풀리지 않았어요. 혐의?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태양이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그 질문의 답은 견우 씨가 더 잘 알겠죠. 당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제가 범인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게 먼저인가요? 저기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금 위치가 화인 호텔이라고 하셨죠? 급성 중독 반응을 일으킨 환자가 있다고요? 여길 잡고 있어요.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게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응급처치예요. 계속 나 보고 있어. 잠들면 안 돼? 할 수 있지? 나뿐만 아니라 변호사 누나도 너랑 같이 있어줄 거야. 쉿, 움직이지 마. 들려? 구급대원이 오고 있는 중이야. 금방이면 도착할 거야. 자게 내버려둬요. 경찰이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는데 오태양이 먹은 배달 음식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대요. 오태양의 건강 상태 때문에 경찰도 신문을 미룬 상황이에요. 경찰도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오태양에게 돌발 상황이 생긴 건지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으러 간 것 같아요. 그건 왜요? 최근 들어 견우 씨한테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 같네요. 누나, 사실 전부터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지금 누나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승리한 삶이죠. 두 사람한테 같은 일을 시킨다면 누가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어서 오히려 더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죠. 거의 모든 문장이 그렇네요. 스케줄을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온 이상 협조할게요. 이렇게 당근을 주는 거 보니 또 저한테 물어볼 게 있나 보네요. 오늘 택배센터에 다녀오셨어요? 감이죠. 아까부터 묻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선물도 가져다 줬잖아요. 저보단 경찰한테 그 남동생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표정을 보니까 아직 얘기 안 했나 보네요. 아직 택배센터에서 일하고 있든 아니든 형이 죽었으니 동생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경찰은 지금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나, 여기 좀 봐요.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랑 밥을 먹을 때 자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했고 중독 반응을 일으켜 병원까지 가게 됐어요. GPS 내비게이션이에요. 빨간 점은 우태양의 위치를 나타내죠. 우태양이 중독 증세를 보인 게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기회를 봐서 우태양에게 붙여뒀죠. 이 일은 경찰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탈출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는 것과 일부러 빈틈을 보여 어디로 도망갈지 지켜보는 건 별개의 문제죠. 경찰도 우태양의 위치를 정하고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든 다음 배후를 유인하는 작전에 동의했어요. 우린 우태양은 물론 우태양과 접선하는 사람을 찾아 목적을 알아내야 해요. 그건 가봐야 알겠죠. 우태양의 위치는 정해졌고 친구도 거의 없어요. 함께 행동할 동기가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네, 그럼 안내는 누나한테 맡길게요. 약효가 너무 세서 아직도 좀 괴롭네요. 네가 알약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삼킬 줄은 몰랐지. 거기서 더 먹었으면 환각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미 여기 없었을 거야.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장기 부전도 나타나지. 까딱하다간 정말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고요? 제가 얼마나 끈질긴데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솔직히 그 사람을 놀라게 하니까 성취감이 느껴지긴 하네요.